뉴스 심리학 그들의 속마음. 좀 겁나요, 이분하고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혹은 다른 표정으로 포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속마음을 들킬 것 같은 그런 불안이 먼저 앞서는데요. 그들의 속마음을 하나하나 꺼내보게 만드는,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분 앞에만 서면 속마음을 술술 털어놓게 만드는 손석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실 제가 순간 딱 얼어가지고요. 얼굴 뵙고 말씀을 한 5초 정도 못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본격 심리 토크 펼쳐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심리학을 좀 공부를 오래 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께 배우고 싶은 이야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주 한번 얘기해보는 걸로 하고요. 뉴스에 등장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 사람들의 그 심리 분석을 통해서 그 사건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코너 우리가 마련했는데요. 먼저 오늘 알아볼 그들의 속마음 주제는 이겁니다. 아들이 끝내 말하지 못한 이름. 경찰은 사망한 의붓아들의 1차 부검에서 지식사 추정이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정밀 부검에서는 특정 부위가 아닌 몸 전체가 10분 이상 강하게 눌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 초기 현장에서 충분한 사진, 동영상 등을 증거자료 확보해서 수사 중에 있고요. 또한 디지털 포렌식 및 전문가 그룹의 자문 등을 통해서 신중하고 세밀하게 지금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의 의붓 아들과 관련한 수사 결과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네.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제는 고유정 가족의 속마음을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유정은 물론이고 고유정의 현 남편, 지금 고유정하고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정으로부터 사망당하게 만든 전 남편, 그리고 아들들 막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좀 범위를 좁혀서 현 남편과 고유정과 그다음에 사망한 그 의붓 아들 요 정도로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아이의 죽음을 두고 처음에 나온 얘기는 아빠가 잠을 자면서 발을 올려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아이가 질식사를 한 거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여론이 좀 반전되면서 사건 당일 A군의 시신 사진을 보니까 피가 이렇게 침대에 있고 아이가 6살이나 됐는데 아버지가 60kg밖에 안 되는 사람이 발을 얻어놨다고 해서 아기가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질식할 것인가? 그리고 질식하기까지는 몸부림을 많이 쓸 텐데 그런 것도 없다는 거니까 이상하지 않나? 이제 이런 의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제 경찰 발표가 있어요. 부검을 해보니까 고 씨의 의붓 아들, 즉 이 현 남편의 친아들이죠.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앞에 얘기한 거랑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네. 전신이 압박에 의해서 10분 이상의 장시간의 압박에 의해서 질식사된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해결된 밝혀진 네.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이 이제 어떤 단순 실수에 의해서 자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되게 이제 아빠를 많이 의심하죠. 같이 잤습니까? 네네. 아니면 이제 아빠가 아닌 혹은 아빠를 포함한 고유정 씨나 이런 사람이 좀 외부적으로 실제로 이제 가격이 아니라 이제 압력을 가해서 네. 그렇게 했느냐. 그게 이제 핵심 논란인데 사실은 진실은 그들만이 알고 있겠죠. 그러나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정황을 좀 살펴보면 우선은 고유정 씨가 전 남편을 이제 참혹하게 네. 살해한 그런 사건이 이제 밝혀졌으니까 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잔인한 행동을 한 사람이면 네. 의붓 아들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이제 심증 내지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남편도 혹시는 내 아내죠. 현재는 아내가 전 남편을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 애도 혹시 이제 나름대로 본인에게 걸림돌로 이제 판단되어서 그렇게 제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의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정황상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남편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객관적인 증거만 가지고 먼저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선, 수사 결과 나온 거는 이 6살짜리 아이가
엎드려서 10분 동안 갑자기 엄청난 힘에 눌려서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까지 지금 코에서 많이 나왔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경찰이 발표하는 것 중에는 손톱 자국 같은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아이를 누르게 되면 손톱 자국이 이렇게 몸에 생기게 되잖아요, 조금. 그러면 그 손톱 자국은 여자의 손톱 자국인지 남자의 손톱 자국인지가 대강 이제 구분이 될 텐데 그 손톱 자국이 어떤 모양이었는지는 사실 안 나왔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손톱 자국의 모양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추단이 지금 되는 상황에서 또 경찰에 이런 얘기를 흘린단 말이죠. 이 현 남편은 아이의 죽음과 관련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우리가 3번 했는데 그중에서 다 거짓말 반응이 나오더라. 물론 법리적으로는 거짓말 탐지기는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끝이지만 그래도 수사기관에서는요.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신문하면은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인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났다면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문제는 또 어떠한 질문에 대한 거짓 반응이 나왔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또 신문이나 여론에는 어떤 반응에 대한 거냐 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경찰이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손톱의 모양 또 어떤 반응에서 거짓 반응 이런 거가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경찰은 계속해서 고유정보다도 남편 쪽을 조금 더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보기엔 판단이 되는데 여기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자꾸 속상하거나 뭐 좀 쫓겨서 졸피뎀이라고 하는 수면제를 처방받았던 그 스티커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10분 동안 눌리는데 몸부림치지 않고 그대로 죽을 수 있었던 거는 아이가 몸을 저항할 수 없을 만한 뭔가 즉 수면제를 넣은 카레를 미리 먹었기 때문에 이런 또 논리를 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고유정, 그다음에 고유정 현 남편 그리고 경찰 이 3명의 심리가 사실 상당히 중요해요. 이 방어하는 사람과 쫓기는 사람과 쫓는 사람과 여기 조금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조금 해석이 될까요? 우선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고유정 씨의 일단 그 전 남편 살해 사건은 이미 밝혀졌고 이제 나머지 더 필요한 뭐 시신을 찾는다든지 이런 네. 증거 수집이 이제 남아 있는 거고요. 이제 새로운 지금 사건이 지금 또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찰은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고유정 씨가 이제 사실은 혈연 관계도 아니고 의붓아들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라고 이제 많은 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만 또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그 아동 그 사망 사건에서는 아동 학대나 또 친부나 친모에 의한 그런 사례가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다 보니까 아마 수사 과정에서 또 그 아빠가 자신이 굉장히 또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일관되게 계속 이렇게 주장을 좀 잘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 탐지기에서 좀 양성 반응이 안 나왔다면 조금 더 이렇게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심쩍으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아빠 입장에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굉장히 억울한 거죠. 네. 사실은 그런 내가 이렇게 선택했던 여자가 굉장히 사실은 잔혹한 여자였는데 뭐 전 남편 한 것도 물론 끔찍한 일이지만 전 남편도 모자라서 자기의 아들까지도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뭐 방해가 된다고 여겼던 걸로 보여서 이제 이렇게 제거했다는 것은 굉장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판국에 나까지 의심한다. 오히려 내가 범인으로 좀 몰린다 하면 그 억울한 심정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자들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려고 할 때 그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를 내가 키운다. 그러면 그 바깥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의 성이 현 남편과의 아이에 낳은 성하고 다르다면, 네. 그러니까 현 남편하고 성이 다르면 성을 맞춰주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 엄청나게 세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유정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을 했던 것으로 이제 시도를 많이 여러 번 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친권을 가지고 있는 전 남편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 동의를 안 해줘서 사실은 계속해서 면책교섭권이니 뭐니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고유정은 다른 걸 알리지 않고 혹은 친남편을 일단은 존재를 무시하고 그 현 남편의 자식하고 자기의 자식을 똑같이 현 남편의 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일단 공식적으로 못 바꾸더라도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어린이집에 알아본다든가 해서 그렇게 시도를 먼저 처음에 했었단 말이죠. 그러고 있는 중간에 현 남편이 자기 아이만 딱 프로필 사진을 올려버리면 이제 거기서 저는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고 특히 나는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당신은 뭐냐? 너는 네 얘기만 챙기냐? 이제 이런 마음이 팍 들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상황에서 현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이 쌓이고
그 현 남편의 아들까지도 좀 미워지지 않을까 첫 번째.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미워졌다면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사실은 아동 학대와 유사한 그런 어떤 상황이 좀 벌어졌을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갑자기 그냥 뭐 잘 키우다가 뭐 미워하지 않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런 범행을 저질렀을 것 같아요. 근데 잘 키우다가는 아닌 것이 그 현 남편하고 그 아이는 같이 살지 않았었잖아요. 그 시골의 할머니 집에서 살고 있었고 네. 고효정 씨하고도 그렇게 결혼해서 산 기간이 길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효정이 현 남편의 의붓아들을 키울 시간은 거의 없었고 이제 키우려고 데리고 오는 상황에서 조금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아이를 잘 모르니까 또 이 아이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무조건 드러낼 수는 없으니까 이 고효정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하고 그냥 잘 지내게 해서 그냥 잘 속일 수 있으면 괜찮겠다 생각하다가 이게 좀 점점 안 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좀 불안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이 아이가 좀 미운 아이로 혹은 방해를 제거하고 싶은 사람으로 좀 대상화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노 변호사님이 사실은 저에게 좀 누가 더 범인의 가능성이 높은가라고 좀 약간 유도 질문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인간 행동의 습성이나 어떤 그런 측면을 살펴본다면 사실은 고효정 씨가 지금 이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 좀 심정적으로는 더 의심이 많이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고효정 씨는 이미 한 사람을 죽였고 그런 사람이라면 한 번 했으면 또 이제 할 수가 있고 반복적으로 이제 우리가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뭐 사실 거의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경찰이 그렇게까지 굳이 꼭 현 남편을 가해자로 계속해서 보고 마치 고효정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의심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좀 이상하다는 게 제 얘기고요. 첫 번째로는. 네네. 두 번째로는 고효정이 전 남편을 끔찍하게 살해했을 경우하고 이 의붓아들 살해와 관련해서 태도가 너무 달라요. 두 번째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걸 적극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남편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 남편 사망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본인이 뭐 계획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렇지만 이 의붓아들에 대한 건 인정 안 하는 거는 정말로 아이를 살해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어른과 아이를 다르게 평가하거나 판단하기도 해서 그렇죠. 두 번째 아이를 살해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히 나는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오히려 더 이렇게 가식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에 그런 심리나 이런 지금 앞으로 뭐 더 할 행동 같은 거나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이자면 그 말씀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네. 결국 분노, 그전부터 느꼈던 분노나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의 차원입니다. 사실 전 남편에 대해서는 엄청난 분노를 느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법도 잔혹했을 것이고 결국 그렇게 실행에 옮겼는데 사실 이 숨진 의붓아들에 대해서는 뭐 조금 불만이 있거나 조금 내 어떤 좀 뭐 내 뜻대로 안 된다 이런 게 있지만 그에 대해서 큰 분노를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태도가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비록 두 사람이 다 이렇게 하늘나라로 떠났지만 비록 떠난 사람이지만 아직도 전 남편에 대해서는 사실은 분노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고효정이 그 아이 의붓아들 살인과 관련해서 울고 막 억울하다고 하는 거는 정말로 안 그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뭐가 있나요? 악어의 눈물일까요? 둘 다 가능성이 있죠. 사실 이제 아까 좀 뭐 속마음을 제가 다 알 것처럼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이제 사실은 표정이나 우리가 몸짓이나 태도 이런 걸로 이제 그런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많이 읽지만 속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어떤 거짓 연기나 거짓 그런 어떤 과장된 허위로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조금 덜 느끼려면 직접적인 대면을 하면서 같이 여러 차례 상담이나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 느껴지는 어떤 감정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쉽게도 이런 어떤 언론에서 매스컴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단서들이나 또 경찰이 발표하는 일부 단서만 갖고 이렇게 자꾸 짜집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저 같은 전문가가 나서도 좀 답답한 심정이 풀어지지 않는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딱 여쭙겠습니다. 우선 저는 궁금한 게 현 남편과 고효정에 대한 건데요. 지금까지 나온 그 아주 짧은 짜투리 정보만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현 남편의 심경 혹은 현 남편의 성격, 현 남편의 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는 게 맞겠느냐. 두 번째, 고효정이 지금 보여준 이 의붓아들과 관련된 것만. 그것을 또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이것만 좀 간단히. 현 남편은 고효정 씨에 대한 어떤 그분도 배신감이죠. 아마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고효정 씨가 이렇게까지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밝은 핑크빛 미래를 꿈꿨다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이제 강한 어떤 배신감과 또 분노를 느끼면서 또 아들도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거라고 거의 믿고 있을 거로 이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인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남편이 생각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남편은 왜 고유정의 친아들에 대한 사진은 프로필 사진을 같이 안 올렸을까요? 다 같이 가족으로 살 계획이었다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고 이 여자를 인정하지만 아들에 있어서는 이제 차별적 대우를 이제 한 거죠. 사실은 이제 좀 더 이렇게 생각이 깊고 좀 이렇게 전체적을 면을 아울렀다면 좀 그런 부분들 배려를 할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혼합 가정에서 보면 간혹가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죠. 뭐 어떤 사람은 또 인지상정으로 또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무래도 이제 똑같은 자식이지만 뭐 혈연적인 관계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아마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고유정 씨는 어떤가요? 고유정 성격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이세요? 고유정 씨는 일단은 또 전 남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네. 식의 어떤 행동을 보였다는 것 자체로서는 사실은 이제 상당히 반사회적인 면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아무리 화가 나고 뭐 이렇게 속상해도 그렇게까지 사람을 죽인다는 그런 행동에 못 옮기고요. 네. 더군다나 이렇게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을 하고 여러 가지 또 그렇게 유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분은 이제 일단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것 외에 네. 사실은 반사회적인 그런 비도덕적인 면이 굉장히 두드러진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고유정에게 완벽한 가정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가정이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만들어지는. 제 생각에는 우리 고유정 씨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이렇게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네. 내가 이렇게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좀 네.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정을 꾸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남편은 이제 남편도 당연히 지금 아니고 네. 또 이제 내 아들의 아빠 자격도 이제 다 박탈시키고 이제 우리 인생에서 빠져주세요라고 이제 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새로운 의붓아들도 같이 이렇게 합세해서 또 네. 그 현 남편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내 뜻대로 좀 이렇게 인정해주면서 협력해주면서 이렇게 나아가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자기중심적이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좀 뭔가를 좀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좌절된 거죠. 근데 집도 되게 지저분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런 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에너지가 별로 없는 거죠. 우리가 보통의 이제 여성이나 이렇게 그런 주부를 생각하면 집안 꾸미고 뭐 네네. 이렇게 살림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식생활 이런 거에 이제 오히려 하는데 이분은 오히려 어떤 관계에 있어서 네. 내가 또 주도를 갖고 내가 지배하고 이런 거에 대한 에너지를 쏟다 보면 상대적으로 그런 게 덜 중요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정말 사람은 알 수도 없을 것 같고 너무 복합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매 주마다 저희들의 그 속마음을 조금 쏙쏙 들여다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석한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말씀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잠시 후 4부에서 역사학자 전우영 박사와 함께 일본 불매운동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